이 시간에는 동쪽 기업부의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행렬 여러 개를 최소 비용으로 곱셈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가 보통 행렬 곱셈을 할 때 어떤 식의 방법을 사용하냐면, 예를 들어서 A란 행렬과 B란 행렬을 곱해서 C란 행렬을 만들잖아요. 그럴 때 A란 행렬이 예를 들어서 P by Q, 즉 P개의 행과 Q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고, B라는 행렬은 반드시 Q개의 행으로 구성되어야 되고, 그래서 Q by R이라고 치면 그 C 배열, 즉 A와 B를 곱한 행렬을 곱한 결과 행렬 C 행렬은 P by R 행렬이 되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A가 P개와 Q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고, B가 Q개와 Q개고요. 여기 있는 열의 개수가 R이죠. 그러면 이제 결과 행렬 C가 만들어지는데, 여기에 i번째 행과 j번째 열에 있는 이 원소가 Cij잖아요.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P에 있는 i번째 행과 B에 있는 j번째 열을 가지고Cij를 구성합니다.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Cij는 P에 있는 i번째 행의 첫 번째 원소와 B에 있는 j번째 열의 첫 번째 원소를 곱하고요. 그 다음에 i번째 행의 두 번째 원소와 j번째 열의 두 번째 원소를 곱하고 세 번째,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값들을 전부 곱해서 다 더합니다.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뭔가 썸을 하는데요. A에 있는 i번째 행에 있는 k번째 열과 i번째 행에 k번째 열에 있는 값하고 B에 j번째 열에 있는 k번째 행하고 곱해서 다 더하는 거죠. 더하는 거요. 이때 k는 1부터 q까지가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여기 있는 i번째 행에 몇 개의 원소가 있냐면 q개가 있잖아요. q개가 있고요. j번째 행에는 이 열의 수만큼인 다시 q개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쌍을 맺으면 딱 맞게 떨어져서 결국Cij는 뭔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이때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 Cij 하나를 만드는데 몇 번의 덧셈과 곱셈의 기본 연산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. 그럼 우선 곱셈을 이 두 값에 대해서 하잖아요. 몇 번 하냐면 Q번 하죠. 그쵸? Q번 하죠. 곱셈이 Q번이 필요하고, 그 다음에 덧셈도 몇 번 하냐면 이렇게 곱해진 값들을 Q개 더하는 거잖아요. 결국 덧셈도 Q번 정도 하는 거죠. 사실은 Q개를 덧셈하면 덧셈 자체는 Q-1번 일어나지만 Q번이라고 하고요. 그래서 곱셈과 덧셈은 2Q번 정도의 덧셈과 곱셈을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Cij가 몇 개냐면 모든 i와 j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결국 이 C가 몇 by 몇이에요? A가 P by Q고 B가 Q by R로 A의 열과 B에 있는 행의 수가 같죠. 그래야지 곱셈이 정의됩니다. 그러면 여기는 P by R 행렬이 되거든요. C는. 결국 C에 있는 모든 원소의 개수는 P 곱하기 R개가 돼요. 그리고 P 곱하기 R개에 대해서 각각 2Q번의 덧셈과 곱셈을 하니까 총 2Q번의 기본 연산을 하는 거고요. 그래서 결국은 P, Q, R 정도의 기본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
두 개의 P by Q, Q by R 행렬을 곱하는데 수행 시간은 PQR 정도가 됩니다. 물론 이것보다 더 빨리 할 수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식의 알고리즘이 PQR 정도의 시간이 든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두 개의 행렬을 곱하는 데는 PQR 정도의 시간이 드는데 세 개 행렬, 네 개 행렬을 곱하는 데는 어떻게 될까요? 우선 세 개 행렬부터 살펴볼까요? 자, 세 개 행렬 M1이 있고요. 곱하기 M2가 있고 M3를 하고 싶다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M1과 M2와 M3가 각각 어떻게 되어 있냐면 2 by 3, 3 by 2, 2 by 5 이런 식으로 각각 정해져 있다고 가정합시다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M1, M2, M3를 세 개의 행렬을 곱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우선 이게 행렬 곱셈에 대해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해요. 그래서 M1 곱하기 M2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M3를 곱해도 되고요. 마지막에 M1을 나중에 곱하고 M2, M3를 곱하는 거죠. 먼저 곱하는 거죠. 즉 괄호를 닫히면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도 결과는 똑같아요. 그래서 우리는 곱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처럼 M1, M2를 먼저 하고 나중에 M3를 하는 방법과 M2, M3를 먼저 한 다음에 왼쪽에다 M1을 곱하는 거죠. 즉 두 개 행렬 곱셈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행렬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은 성립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 거예요. 그러면 우선 M1, M2를 먼저 계산하는 방법을 하려면 앞에서 한 것처럼 PQR 정도의 시간이 기본 연산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 2 by 3이고 얘는 3 by 2이기 때문에 총 PQR 정도가 되는 거죠. 그래서 PQR 곱하면 얼마냐면 2 곱하기 3 곱하기 2 정도의 연산을 해야 되고요. 그러면 얘는 12 정도의 연산이 필요하고요. 그러면 그 결과 M1, M2를 곱한 결과는 몇 바이 몇이 되냐면 2 by 2가 되잖아요. M3는 얼마냐면 2 by 5잖아요. 그럼 2 by 2와 2 by 5를 곱하는데 필요한 기본 연산은 2 곱하기 2 곱하기 5가 돼서 20이 되죠. 두 개를 더하면 32 정도의 이 32에 비례하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인 M2, M3를 먼저 한다고 볼까요? 그러면은 3 by 2고요. 2 by 5잖아요. 그럼 이 두 개를 곱하는 데는 3 곱하기 2 곱하기 5가 되죠. 그러면 이거는 3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3 by 5 행렬이 되는 거예요. 그거를 M한 2 by 3 행렬과 곱해 볼까요?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돼서 여전히 30이 필요하죠. 그래서 총 더하면 60이죠. 첫 번째 방법으로나 두 번째 방법으로나 최종 결과는 같은데 이 두 곱셈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 연산이 첫 번째는 32번 정도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거의 거의 두 배인 60번 정도의 기본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럼 당연히 첫 번째 방법이 더 훨씬 더 두 배 정도 더 빠른 방법이 되겠죠? 그러면 우리는 이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. 이제 그래서 문제는 명확해요.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행렬 곱셈 문제는 행렬 곱셈 문제는 입력으로 주어지는 게 n개의 행렬이에요. n개의 행렬. 그래서 m1 곱하기 m2 곱하기 해서 mn을 곱하고 싶은 거죠. 그러면 m1의 행과 열의 개수는 p1 by p2라고 하고요. m2는 p2 같아야죠. 이 p1과 p2 그래야지 둘 사이 곱셈이 정의되니까요. p3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돼서 mn은 pn by pn 플러스 1이겠죠. 그렇죠? 그럼 이걸 다 곱하면 뭔가 새로운 결과 m이 오는데 얘는 p1 by pn 플러스 1 행렬이 되는 거죠. 그러면 결국 이런 여기 나오는 이 값들이 이제 입력으로 주어지는 거죠. 이 입력으로 주어지면
앞에서 한 것처럼 뭔가 어떤 두 개의 행렬부터 선택해서 계속 곱셈을 하냐에 따라서 그 전체 n개를 곱셈하는 데 드는 비용이 최소가 되는 그런 곱셈의 순서가 있겠죠.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연산의 총 횟수가 최소가 되는 곱셈의 순서를 찾는 문제죠. 그런데 사실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이런 총 횟수가 최소가 되는 곱셈의 순서라는 게 사실은 괄호치기잖아요. 괄호치기.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행렬부터 인접한 행렬부터 어떤 행렬부터 곱셈을 해 나가느냐. 그러니까 먼저 하는 거가 먼저 괄호를 쳐서 먼저 하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. 예를 들어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M1, M2, M3가 있다면 곱셈 할 수 있는 가로치기는 두 가지입니다. 뭐죠? M1, M2를 먼저 하고 M3를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M2, M3를 먼저 하고 M1을 하는 방법. 그러면 결국은 이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몇 번의 연산이 필요하고 두 번째 방법은 몇 번의 연산이 필요하고 그럼 둘 중에서 미니멈을 택하면 되는 거잖아요. 만약에 M1, M2, M3, M4 네 개가 있다면 이 가로치기의 개수가 몇 개겠어요? 6가지인가? 5가지인가? 한번 해볼까요? M1, M2를 먼저 하고요. M3를 거기다 곱하고 마지막에 M4를 곱하는 방식 한 가지. M1, M2를 먼저 하고 M3, M4도 따로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두 개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곱하는 방법. 그 다음에 M1 곱하기 M2를 먼저 하고요. M2 곱하기 M3를 먼저 하고요. 그 다음에 M1에다 곱하고요. 마지막에 M4에다 곱하고 하는 방법이 있겠죠? 그 다음에 M2 곱하기 M3를 먼저 한 다음에 M4를 두 번째, M1을 마지막에. 그 다음에 M3, M4를 먼저 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M2를 곱하고요. 마지막에 M1을 하는 방법. 그러면 총 5가지 방법이 있겠네요. 그렇죠? 그럼 이 5가지 방법에 대해서 각각 구하는 거죠. 실제로 계산을 해서 첫 번째 가로치기 방법으로 순서대로 하면 기본 연산을 총 몇 번 하는지 다 셀 수 있잖아요. 다 센 다음에 이 중에서 미니멈을 택하면 되는 거죠. 그럼 미니멈이 되는 그 가로치기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. 네,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도 되죠.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가로치기의 경우의 수가 임의의 n개에 대해서는 엄청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엄청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지금 어떻게 돼요? 해보면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n이 가로치기 개수, 가로치기 경우의 수 n이 3이면 두 가지 방법, n이 4면 5가지 방법, n이 5면 몇 가지 방법일까요? 이게 계속 증가하거든요. 굉장히 빠른 순서로 증가합니다. 그런데 이 일반적인 n에 대해서 cn만큼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데 이 cn은 이게 5면 얼마냐면 14고요. 6이면 42, 7이면 132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. 그러면 n이면 cn-1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ck라는 값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ck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됩니다. k 플러스 1분의 1에 2k k
이건 뭐 2k 중에서 k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k 플러스 1로 나눈 거죠. 그렇죠?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큰 수예요. 굉장히 큰 수라서 거의 이 값은 4의 k성주 된 어떤 상수 곱하기 4의 k승 정도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거죠. 그러면 이걸 k번째,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k번째 이 수를 처음에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카탈란 넘버라고 불러요. 우리가 오일러 넘버, 오일러 수, 뭐 이런 것처럼 카탈란 넘버라고 부르는데, 그러면 n개의 행렬에 대해서 가로치기를 위해서 필요한 가로는 몇 개예요? n-1개잖아요. 그렇죠? n-1개. n-1개 때문에 n개의 행렬을 갖고 가로를 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c의 n-1이잖아요. 그렇죠? n-1. 그래서 c의 n-1개의 경우의 수만큼의 가로치기가 존재하고, 근데 그 가로치기는 거의 4의 n승에 가깝기 때문에 익스포넨셜하게 많아요. 너무 많죠.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이런 식으로 경우마다 필요한 기본 연산의 수를 다 구해서 미니멈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. 그게 이제 동적 계획법으로 상당히 훨씬 빠르게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.